안녕하세요. 매일 주식 사는 밀레입니다. 오늘은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입니다. 어제 부양책이 통과하면서 시장은 다시 활력이 좀 도는 것 같고요. 트럼프 또 형이 또 그 2,000달러 부양책에 또 사인하면서 또 여기 시장은 약간은 활력이 들어오는 것 같죠? 오늘도 한 0.4% 정도 동반 상승하는 것 같고요. 장 초반에 다우존스랑 SP500 그 나스닥도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다시 하락하는 좀 모습이 보입니다. 제가 방송을 끝낼 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. 제 자산은 17,755달러고요. 매년 배당은 672달러입니다. 3, 6, 9, 12월 이 배당 50달러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요. 저의 목표였던 거는 못 채워서 좀 아쉽네요. 그래도 오늘은 맞아 채우겠습니다. 아직 3일 남았죠. 3일 동안 최대한 제 목표했던 배당 좀 챙겨 보려고요.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식을 살 거냐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요 두 개의 주식 제 지금 최대 마이너스에 있는 주식을 사면서 평단을 좀 낮춰보겠습니다. 저 이런 거 또 열심히 하잖아요. 평단 낮추는 거. 그리고 또 스물스물 T가 한 31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어느새 또 28.74달러 왔어요. 이놈의 T는 저에게 이 살 기회를 다시 주는 느낌입니다. T가 한동안 또 31달러, 31.89까지 올라가면서 와 이제 T가 올라간다. 이제 다른 거 사도 되겠다. 이 생각했는데 다시 28달러. 이번에 나온 그 원더우먼 영화가 너무 재미없다고 평가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T의 또 주가도 내려가네요. 하지만 또 이런 주가가 내려오면서 또 효과를 보는 건 배당 아니겠습니까? 배당이 다시 7.24% 정도로 내려왔고요. 아마 좀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시면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. 그래서 이번 주는 매수는 안 하겠지만 제가 왜냐면 올해는 100주까지만 모은다고 좀 못을 박았기 때문에 내년 1월 4일에도 28달러다 그러면 T부터 한 주 사고 내년을 시작할 겁니다.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인텔과 파이자를 살 거고요. 인텔은 조금 있다가 기사를 또 공유를 해드릴 건데 7나노 공정을 파운드리로 맡길 건지 아니면 자체 생산할 건지를 내년 초에 발표를 할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 파운드리로 맡긴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인텔에 대한 호재라고 좀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주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간단한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오늘 인텔을 또 한 주 사면서 제 평단을 좀 낮춰보고요. 파이자도 이 백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부작용 아니면은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빠져서 아직 36달러에서 요새 맴도는데요. 파이자도 한번 보면은 거의 43달러까지 최근에 올랐었는데 제가 이때 몇 주 샀죠. 정말 이때 많이 물렸습니다. 지금 쭉 샀어요. 제가 이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봤는데 제가 졌죠. 그래서 한동안 안 사다가 약간 지지선이 좀 보여요. 지금 한 36달러에서 좀 지지를 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다시 매수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지 위불에서 보면은 이 분석 탭을 보면은 평균 가격이 보이죠. 평균 가격이 한 38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충분히 좀 괜찮은 가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어떻게 보면 요 지지선을 뚫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요 선이 보이죠. 서포트 라인. 제가 이 분석 탭을 보니까 이런 지지선, 저항선 이런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. 이제 여러분들도 위브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36.94달러면 또 배당도 4.23%라서 괜찮죠. 그래서 오늘 빠르게 두 주 사보고요. 두 주 사면은 한 85달러 정도 되죠. 85달러 정도 되는데 어제 제가 한 4달러 정도 덜 샀어요. 그래서 CRHC를 또 한 주 더 사겠습니다. 또 사달라고 10.56 한 0.06 또 하락을 했네요. 이럴 땐 또 사줘야죠. 오늘은 약간 스펙주들이
좀 의식의 흐름대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스펙주들이 어제에 비해서는 많이 좀 하락하는 좀 모습이에요. 다시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지 전체적으로 좀 어제와 좀 양상이 좀 다르게 하락하고 있고요.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거는 퓨즈가 지금 어떤 회사랑 좀 합병을 할지 루머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구독자분이 좀 말씀은 해주셨는데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아직 이 퓨즈에 대한 정확한 기사는 없고요.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어떤 회사와 루머가 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하면 공유를 드리려고 좀 입을 좀 다물고 있습니다. 만약에 제가 확인하게 되면 공유를 드리겠고, 그래서 퓨즈가 11.49로 좀 한 10% 상승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. 빨리 두 종목 매수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매수해 볼게요. 인텔하고 파이자. 인텔부터 오늘 근데 왠지 46달러까지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매수하겠습니다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수 주문이 됐고 47.05에 한 주 매수했고요. 그리고 파이자도 매수해 보겠습니다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36.86. 저는 정말 이렇게 좀 하락한 주식을 평단을 내려가는 거 약간 기분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약간 투자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내년에는 좀 개선된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면서 하겠습니다. 하지만 오늘은 요 두 개의 주식, 그리고 이 두 개의 주식이 앞서 말씀드린 이 3월달, 6월달, 9월달, 12월달 이 배당을 주기 때문에 제 목표와도 좀 부합하는 게 있어서 매수를 했고요. 그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인텔은 한 2.7%, 파이자는 아까 보셨죠? 얼마였죠? 파이자가 12월 집중 매수 종목을 가면은 파이자가 있는데 파이자가 4.23%. 저는 4.23%면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. 괜찮은, 어떻게 보면 4.23%도 고배당주라고도 하기도 하죠. 요 두 주 매수했고요. 일단은 요 CRHC 한 주 더 매수할게요. CRHC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10.56에 한 주 매수했습니다. 어제보다는 조금 싸게 매수했는데 그래도 원래 기준가보다는 한 5% 정도 상승한 가격이어서 저는 한 10.10불대 10.10불 이때 좀 매수하고 싶은데 더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매수할 종목 요 세 가지 매수했고요. 그래서 오늘 좀 공유드릴 좀 기사는 요게 저는 재밌어가지고 좀 공유를 드리려고 가져왔고요. 이 블로터라는 쪽에서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폭스바겐의 전기차 충전 로봇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. 보시면은 요 영상을 좀 보면 됩니다. 원래 여기에 로봇이 있었고 이렇게 로봇이 이 배터리 팩을 운반을 해가지고 주차되어 있는 전기차에 꼽아서 충전하는 겁니다.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시설에는 이런 로봇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존의 아파트에 이런 충전 시설을 설치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모든 좌석에 이 충전 시설을 넣는다는 게, 그러니까 주차 공간에 넣는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. 근데 한 구석에 이런 로봇팩과 로봇을 구비해 두면은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으니까요. 좀 재미있고 이게 완성된 컨셉 버전과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. 영상은 약간 3D로 만든 영상인데 컨셉 버전과 거의 비슷하다. 이런 분야에도 생각해보고 투자하면 좀 재밌지 않나. 제가 투자하는 아크큐가 이 자동화 로봇에 약간 이런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갑자기 생각해보고, 그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했었잖아요. 이런 부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? 그 개가 이 로봇이 아니라 그 로봇개 아시죠? 이런 로봇개가 걸어다니잖아요. 충전팩을 가지고 있어. 전기차에 꼽아. 그래서 충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? 현대자동차가 이런 면에서도 좀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
좀 인수하지 않았나,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인텔의 좀 토식인데, 인텔이 이제 7나노 공정이 지연이 좀 되면서 위탁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CEO가 2020년 평가한 다음에 2021년 초에 7나노 장비를 추가 구매할지 이 파운드리를 맡겨야 할지 결정해서 발표한다고 했는데요. 2020년 평가는 이제 끝난 것 같고요. 2021년의 초에 이 7나노 장비에 대해서 한번 말할 것 같아요. 자체 생산할 건지 아니면은 파운드리에 맡길 건지, 약간 우려되는 거는 이 CEO가 7나노에 계속 투자할 거고 53나노에도 투자를 계속해서 종합반도체 회사를 유지할 거라는 걸 또 얘기했어요. 7나노 공정에도 수율이 안 나와서 계속 지연이 되는데, 이런 욕심을 가져갈 수 있는 현재 인텔 내부적인 기술이 있느냐, 이런 것도 참 우려가 되고요.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거는 PC용 CPU는 인텔이 좀 늦어지더라 하더라도 그 사용자들은 사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다릴 수 있어요. 근데 서버용 CPU는 기다리기가 좀 힘들죠.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자체 CPU를 좀 생산하겠다,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서버용은 좀 빨리 나와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, 또 1년이 양산이 좀 밀려서 이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좀 또 예상인데, 만약에 이 인텔이 7나노 장비 파운드리에 맡긴다고 하면은 인텔의 주식이 오르지 않을까. 왜냐면은 인텔에게는 호재 그리고 장기적인 숙제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조금 해소하는 거죠. 조금 해소하는 거. 그리고 이 점을 좀 생각해 봤을 때, 만약에 누구한테 이 파운드리를 맡길 것인가, 이 후보가 이제 TSMC랑 삼성전자만 꼽히는데, 왜냐면 그리고 7나노로 지금 가능한 업체이기 때문이에요. 근데 이 기사에서도 삼성전자가 유리하지 않나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인텔의 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캐파가 현재 되느냐, 현재 삼성은 되는 것 같아서, 이 인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 TSMC와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기사들은 인텔과 그 폭스바겐은 그 유튜브 채널인데 제가 요새 많이 보니까 계속 폭스바겐이라고 하네요. 전기차 충전 로봇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여러분들도 이 점을 좀 생각해서 투자 관점을 좀 넓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저런 로보틱스 관련된 거를 좀 찾아볼까? 아니면 그냥 아크큐만 계속 투자할까?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. 근데 아크큐가 지금 너무 하락해가지고 멘붕입니다. 지금 아크큐 제가 사자마자 거의 지금 74달러, 73달러네요. 와,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제가 77달러에 사자마자 이렇게 떨어지니까 멘붕이네요. 오늘 아크큐를 샀어야 되나? 내일은 제가 아크큐 또 떨어지면 아크큐 살 겁니다. 아크큐 들어가겠습니다. 이거는 공략. 내일 한번 보시고 한 72달러, 73달러 계속 유지하면은 아크큐를 사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또 내일 매수하러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, 내일 봬요.